그럼 안녕하세요. 먼저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새 영화에 출연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먼저 감독님부터 이제 오늘 모이신 관객 여러분께 자기 소개와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차장 연출한 장호선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아마 세 분 이렇게 놓아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개 있죠. 세 개 있구나. 네. 네,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 장차장에서 주호 역할 맡은 김일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알록달록 연출 활동 홍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록달록에서 다운 역할을 맡은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도리블의 연출 우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도리블에서 딸 혜빈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단편 영화제라는 게 그래요. 저도 이제 단편 영화제 심사를 많이 이제 맡고 다니는데 이렇게 단편 영화를 감독님이 만드시면 그 해에 또 전국에 수많은 단편 영화제들이 수많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단편 영화제들이 있고요. 거기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천 패션 영화제. 그럼 내 영화에서 패션이 좀 중요한 게 있나?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이 영화제에 출품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실 거예요. 일단 초단편 같은 경우는 이게 초단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넣으실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감독님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금천 패션 영화제에 그 작품을 출품하시게 됐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일단 그 학교 동기 분들이나 아니면 아는 이제 영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전에 뭐 작년 이렇게 금천 패션 영화제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친구들이 영화제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출품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외국사 분이랑도 얘기를 해서 출품하게 됐었어요.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금 생각하세요? 이제 살짝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네. 나도 여기 패션 영화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그래서 제출. 조금 잘하셨습니다. 알록달록 감독님께서 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실 영화제 이제 선정됐다는 소식을 배급사를 통해서 받게 되면서 언제 또 내셨었구나 하면서 그럼 왜 됐을까를 이제 뒤늦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무채색의 세상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이는 시각적으로도 물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컬러들을 이제 자기 밖으로 표출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색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패션 영화제 감상하게 오게 되는 게 아닌가. 우지영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단편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영화제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데 요즘에 이런 장르 영화제가 많이 없는 것 없죠.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광록 선배님께서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변신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딱 맞는 영화제인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약간 궁금하게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파도 리브레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그냥 아무 대사 없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니면 진짜 힘든 영화예요. 사실 들어가기 이 오광록이라는 이미 사실 중국에서도 정말 독창적인 연기를 계속 보여주신 이 오광록 배우의 그 마지막 얼굴 연기가 정말 한국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대단했는데 오광록 배우님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 영화제가 원래 서울국제 초단편 영화제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영화이고요. 그리고 그때 오광록 선배님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은 거라서 제가 선배님을 보고 쓴 시나리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많은 단편 영화제 가면 제작 지원 혹은 이제 뭐 배우가 그해 나와서 제작 지원에 도와준다는 출연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편 영화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정말 잘 획득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배우님, 박연우 배우님께도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캐스팅은 어떻게 감독님이 먼저 캐스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거면 왜냐면 오강록 배우님이 있다고 해도 반쪽을 이끌어가는 이제 캐릭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캐스팅 어떻게 진행하셨고 배우님은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건지. 사실 조금 전형적인 딸의 모습을 딸보다는 조금 아빠를 주도적으로 세상 밖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조금은 강한 내면이 강한 친구가 필요했는데 약간 날티도 났으면 좋겠고 날티가 나시네요. 근데 예전에 제가 배우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저랑 웹드라마를 같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하고 다른 배우들 프로필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그냥 이 현우 배우만 생각이 나서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렇게 연락을 해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현우 배우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시나리오를 아예 이제 신업이랑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고 나서 그 아빠 역할은 오강록 배우님이 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뭐 고민할 게 사실 없었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너무 연기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같이 연기해본 입장으로서도 우주현 감독님이 연출하는 작품은 또 어떨까 아까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밌고 더 깊은 그런 디렉팅을 해주셔서 그래서 네 되게 감사하게 촬영했어요. 그 장사장의 그 장호성 감독님께 또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장사장이라는 영화는 이제 사실 이제 한 40분 정도 되잖아요. 길이가 이거는 약간 장편감인데 장편으로 느렸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개발을 어떻게 떠올리신 건가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썼고요. 모든 답변이 사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써야 해서 썼는데 제가 흥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글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걸 한참을 좀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안에 바람을 폈다는 증거를 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해서 그냥 계속 거기서 그냥 제가 흥미를 붙이게 돼서 이야기를 좀 살을 붙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은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되게 감독님이 가족적인 거를 잘 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캐릭터는 그럼 어떤 식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의 장편 준비할 정도로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도 많고 대사도 굉장히 많고 그 짧은 장면 안에 어쨌든 내가 어떤 감정을 이 캐릭터한테 갖고 있는가 뭐 이런 되게 섬세한 색다르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를 학교에서 두 번째로 찍는 거였는데 좀 옆에 이제 메인 주연이 이제 그 예빈 역할을 조금 옆에서 잘 서포트 해주는 재밌는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표현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단편 영화에서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께서 사실은 이 감독님들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분들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분들이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두 분이 학교 그럼 같은 학교 졸업 네, 맞습니다. 어느 학교신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그럼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 참인 건가요, 두 분 다? 졸업. 네. 네, 둘 다 아직 졸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졸작을 못 하셨어요? 졸작은 언제쯤 되실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 찍어야만 하는데요. 네. 집 가서 이제 쓰고. 그렇죠. 한예종 졸업 작품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은 많은 훌륭한 단편 영화 혹은 이제 뭐 되게 이후에 되게 좋은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되게 뭐 단편 같은 데서 많이 출발을 하셨고 특히 졸작으로 크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하지 빛을 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졸작을 준비 중이신지 어느 정도 좀 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기 되게 소심한 네. 어떤 남자 성인 남자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잭 다니엘이라는 술을 네. 사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고등학교 일진들에게 네. 뺏기고 말지만 그 배달을 가던 쿠팡 걸이 네. 나서서 도와주고 그 둘은 이제 동창이었다는 이야기로 그 잭 다니엘을 찾아가는 얘기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 작품도? 아니요 아직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 두 분이 또 이번 이 자리 끝나고 두 분이서 심각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록달록 그 홍승희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가 보면 처음에 딱 보면서 생명의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게 되면서도 그렇다면 단편을 보면서도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사례는 혹시 무슨 어떤 우리가 인터넷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영국 무슨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되게 그랬더니 색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뉴스 같은 걸 보고 출발을 한 건지 이야기를 어떻게 떠올리신 건가요? 알록달록은 적색과 녹색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질 날을 위한 기다림이자 기록을 담아내고자 하는 작품이고 정상이 늘 다수의 개념이었잖아요. 그걸 한번 동심의 마음을 돌파해보자 하고서 이제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이 생명을 가진 아이의 눈에 보이던 색 사실 진짜 색이라고는 가정을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록생명이었어요. 네. 설정이. 근데 제가 정록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그 분들이 보는 색을 함부로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내 세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야겠다, 내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뒷님이 막 정보들을 바닷가재, 갯가재들이 저희가 이제 일반 저희 사람들이 보는 빛은 가시광선 안에 있는 빛만 인식할 수 있다는데 그런 친구 이제 가지 같은 친구들은 그 너머의 빛까지 볼 수 있어서 색을 더 풍부하게 볼 수 있다는 가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설을 따와서 이 다빈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의 빛들까지 모두 다 봐서 세상의 진짜 색을 본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이제 다수와 소수의 관계, 역전되는 관계를 그려 나가야겠다 하고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독님 말을 정확히 보면 이제 이시영 배우님은 약간 가재의 눈을 가진 아이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담인데 캐스팅 감독님 캐스팅은 어떻게 캐스팅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캐스팅 어떻게 하셨고 이시영 배우님 어떻게 발견하셨고 배우님은 어떻게 연기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약간 진짜 여러 배우님들 엄청 많이 만났었어요. 이제 여러 나이대 어리신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배우 업체들이 많아서 이제 거의 컨택해서 이제 오디션도 봐보고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자기 작품이 이제 불발되면서 이제 근데 후보 중에 진짜 연기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 소개시켜줬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제가 원하던 다홍이는 사실 제가 만들어진 캐릭터에 딱 맞춰서 또다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다홍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 하면 스스로 그 다홍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간 배우님이 작업해 주시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대했는데 이제 배우님께서 다홍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 다홍이가 보는 세상의 색이 이러면은 막 보통의 사람들 막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눈에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보였으니까 되게 항상 그 황홀경에 져서 자기한테 익숙하고 행복할 것 같다. 늘 행복함에 젖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석해줘서 이제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배우님이 이렇게 그 다홍이랑 캐릭터를 바뀌었어요. 그 배우님이 해석하는 다홍이를 연기해야지 보다 배우님이 그렇죠. 연기할 수 있어요. 이종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제일 어떠셨어요? 처음 캐릭터를 받으셨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오디션 보려고 대본을 받았을 때 이게 뭐지 했었는데 오디션 가서 감독님이랑 얘기 나누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글을 잘 읽어보니까 그
그 모든 사람이 생명이고 제가 진짜 색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연기를 했었어요. 그 뒤에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색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시연 배우님은 어떤 색깔을 내가 보게 될지 전혀 모르고 연기를 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연기를 할 때 어떤 종류의 색깔을 본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근데 제가 오디션 때랑 이제 프리프로덕션 단계 때 네. 혼자서 계속 끄적끄적거리면서 네. 막 혼자 핸드폰을 찍어보고 네. 그걸 색보정을 제가 만져서 보여드렸어요. 다운이 이렇게 보여요. 아 이미 보셨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느낄 것 같냐 하고 이야기. 알겠습니다. 아, 연기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영 감독님께도 이제 같은 질문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주제인 동시에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이제 이 오광록 배우가 이 안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장면이 나올 때 생각했던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복장 도착이라고 하죠. 트랜스베스타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룬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된 부부고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딸이 그를 약간 드랙바 같은 데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다면 단편 영화 안에서 이분의 정체성 트랜스젠더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제 크로스 드레싱을 즐기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사실 영화를 만드시기 전에 그 배우의 어떤 연기까지 뽑아내려면 그런 세세한 어떤 설정 같은 것들이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인지. 네. 저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저의 화두가 이제 사랑이었어요. 도대체 사랑이 뭔지 제가 너무 궁금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찾은 답은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허용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허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더 이해를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래서 뭔가 가족에 대한 사랑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마지막에 간 그 드랙바에 나오시는 분을 제가 이 시나리오 쓰기 전에 실제로 이제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보고 되게 감명을 좀 받아가지고 내 영화에 저런 분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영화 제작 지원 기간이었고 또 오광록 선배님은 이제 사진으로 제가 봤는데 칸 영화제 간 사진에 되게 그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합쳐져서 선배님이 여장을 하고 딸이 그 모습을 좀 온전히 허용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쓰게 됐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은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영화의 재용에게 온전히 맡겨서 이제 딸 혜빈이 재용을 그 다른 세상 밖으로 꺼내서 자유를 찾아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무책임한 말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재용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확실히 크로스드레서다 혹은 젠더 이슈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저는 오광록 배우가 저는 굉장히 드랙 같은 화장을 하고 나올 거라고 약간 예상을 했는데 너무 정말 딸이 가장 아름다운 엄마에게 해주는 것 같은 화장이 되었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광록 배우가 이렇게 예쁜 배우였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광록 배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예쁠 것이다라는 예상을 못 하게 되잖아요, 감독으로서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고 나서? 근데 저는 사진을 딱 처음 봤을 때 왜 그때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에서부터 이미 그런 이미지가 되게 크게 와 닿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죠. 박경희 배우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광록 배우의 그 얼굴 클로즈업으로 끝난 영화를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약간 기능적인 역할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실제 딸이라고 했을 때 감정 변화가 좀 격하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어떤 감정을 보여주면서 끌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실제라면 나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진짜 우리 아빠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였거든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를 보고 그 생각만으로 제가 답을 풀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저라면 그렇게 화장품을 들고 와서 아버지랑 같이 드랙바를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정말 많이 해보고 네, 현장에서 찾은 답은 그냥 정말 사랑이구나 네. 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극 중에서 아빠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조금 버거운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아빠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그냥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질문인데 이태원 어느 바에서 찍으셨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되게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드랙바 같은 경우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고. 실제 드랙바는 아니고 네. 실제 바인데 그 실제 드랙바는 나이트 사운즈라고 이태원에 있는데 네. 그 뒷골목에 있는 바예요. 그렇구나. 이태원 가시면 트레스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지하에. 정말 거의 이성애자 커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인데 한국에서 트랙 쇼를 정말 잘하는 곳이거든요. 이걸 보시고 그런 데도 한번 놀러 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질문들이 좀 들어왔는데요. 다들 이게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고미님께서 알록달록에 질문합니다. 다홍이가 칠한 그 집들 벽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째려보는 아파트인도 색칠한 그 벽은 남아있나요? 같은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제 영화가 한국영상위원회에서 지역영화 활성화 제작 지원을 받게 되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저 학교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성결대학교 영화과예요. 근데 저희 앞에 있는 상록마을이라고 한 단지가 있는데 그 마을이 재개발이 들어가서 이제 다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의 추억들도 있고 그 마을의 흔적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이제 더 이상 저희 그 공간을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제 그런 잊혀질 수 있는 공간들을 이야기로서 하나의 공간을 무대로서 그걸 또 담아냄으로써 기억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어차피 다 부서져서 없어질 거지만 지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마음껏 이제 도화지 삼아서 진짜 세상을 색칠한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시원 배우님께서 이제 마음껏 이제 풍선들을 던졌고 지금은 이제 바닥에 있는데 그 건물 다 묻은 그런 페인트들이 이제 그런 흔적이 이제 아예 없고 다 부서져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사라지고 있죠. 이재훈 배우님은 그 찍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 색깔 마음대로 막 칠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정해진 방향대로 그대로 던진다거나 어떠셨어요? 그때의 기분? 그 감독님께서 마음껏 하라고 하셨었나? 그래가지고 엄청 애썼어요. 그 테스트 촬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완전 옷이 홀딱졌고 엄마 차에 살짝 묻었었어요. 머리. 근데 괜찮아요. 어머님 추억이에요. 오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니, 손이 들죠 이게. 네. 그러고요. 옷도 튀고, 차에도 튀고, 옷에도 튀고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마지막 찍을 때. 되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촬영 중에서 시간이 되게 빨리 갔었어요. 그 한 번 하고 나니까 벌써 해가 져가지고 아쉬웠어요. 또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째려보는 어피치님께서 또 이제 파도 리브레는 어떤 맛인가요?라고. 이게 되게 궁금한 게 쿠바 리브레는 저도 마셔봤거든요. 쿠바 리브레라고 쿠바 자유인데 이게 럼이랑 콕이랑 코카콜라랑 섞어서 달달하게 마시는 건데 파도 리브레라는 건 없지 않나요? 칵테일 만드신 거죠? 네. 쿠바 리브레를 보고 그러니까 어떤 칵테일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보다가 쿠바 리브레가 쿠바의 자유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용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얘기라서 도용. 네, 파더 리브레로 했고 맛은
그냥 제 미술 감독님한테 자유의 색깔이 좀 뻔하지만 그냥 파란색 바다의 색인 것 같아서 색상만 말씀드렸고 맛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달았습니다. 술로 만든 건 확실히 맞나요, 그게? 기억 못하고 계시죠? 아마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파더 리브레라는 칵테일은 세상에 없는 걸로 해서 죄송합니다, 어피치님. 근데 이런 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타란티노가 안에서 이제 자기 영화 속에만 나오는 담배락이 항상 나오거든요. 진짜 없는 그것처럼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이 영화에 나왔을 때 이거 무슨 맛일까라고 상상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팀의 또 질문인데요. 월이 빛는 네오님인데 이제 사람들이 색을 잃어버리고 새롭게 각자의 정의를 나누면서 보통의 사람들과 다홍이가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세상은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신 건가요? 일단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약간 알록달록이 진짜 막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알록달록도 있지만 비로소 색이 상실됨으로써 그 색이 상실된 세계에서 또 알록달록함을 저희가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알록달록함을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색이 상실된 세계에서 자기만의 언어로 각자 자기만의 색을 정의 내리는 걸로 이제 막이 내려지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어느 때보다 자기 목소리와 자기 개성을 마음껏 펼치는 시대니까 이제 어떤 정해진 답이나 어떤 정해진 평균치에 기대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언어에 보다 더 집중해서 자기만의 다들 이야기들과 자기만의 그림들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장 차장 장원선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 중에 하나는 특히 배우분들의 연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능숙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이제 단편 영화를 보면서 능숙하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칭찬처럼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떤 장면들은 드라마에서 우리가 좀 보던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씬들이 있는데 특히 원지연 배우님의 연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이분을 익숙하게 많이 본 것 같을 정도로 되게 이 장르적 연기를 되게 잘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고 어떤 배우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학교에서 만나서 그 똑같은 과정 거쳐서 캐스팅을 했는데요. 일단 원래 원전 배우가 가지고 있는 색이 너무 특이하기도 하고 되게 좀 독특해서 그거에 일단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랑 어쨌든 매치를 해봤을 때 원전 배우의 그 조금은 허스키한 그 낮은 목소리나 그리고 특히 그 표정으로 되게 감정이 잘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에 담아낸다면 이 캐릭터의 감정을 제가 이렇게 뭐 감정을 막 엄청 드러내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딱 되게 적당하게 표현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현장에서도 되게 능숙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나오신 다른 배우분들이 앞으로 어떤 영화에 출연하게 될지 되게 궁금해지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나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화들이 사실은 오늘 제가 지금까지 쭉 본 이번 영화 경쟁 중에서도 가장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뛰어난 영화 3편을 동시에 이렇게 모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애석하게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 여러분께 지금까지 영화 봐주신 관객 여러분께 이제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고미님께서 오늘 영화도 보니까 다른 감독님께서 다른 영화도 궁금해지는데 아까 말씀 간략하게 하셨지만 각 감독님께서도 이제 배우분께서도 현재 준비하는 또 그것은 뭐가 있는지 그거를 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장차장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게 된 거는 일단 되게 설레이고 기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보러 멀리서도 와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앞으로 또 어떻게 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맞아요. 또 이렇게 스크린에 저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네. 걸리게 된다면 맞아요. 네, 네. 그때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뭐 있는 작품은 아직 없고요. 학교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는 이제 크레딧이 올라갈 때 사실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영화는 이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건네는 예술을 생각하고 이제 그 마침표는 관객분들께서 집 돌아가시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로 저희 작품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실지 정말 기대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다음 작품은 이번에 운이 좋게도 영화진흥위원회랑 서울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약간 스포를 하면 퀴어 잔혹동화 작품을 하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록달록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저도 5월달에 단편 하나 찍어서 지금 후반 작업 중이고요. 그거는 장르가 판타지 액션. 5명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총을 들고 서바이벌을 하는 영화인데 네. 내년에 많이 영화제 돌 수 있도록 후반 작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다음 작품도 다 약간 어쨌든 옷을 잘 입혀서 어쨌든 다음 영화제에서 뵐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건데요. 사실 단편 영화제 돌아다니면서 가장 재미가 몇 년 전에 그 단편이 너무 좋았는데 3, 4년 전에 그분이 장편을 만든다 이런 소식 들릴 때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다음 단편 그리고 장편까지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얘기 나눠주신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정신이 이래요. 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해요. 어떻게 네. 갑자기 확 까먹어버렸네. 저 1년 전에 영화 찍고 이렇게 지금까지 영화제 돌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이번 영화제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사실 이제 이름에게라는 독립영화가 곧 세상에 나오거든요. 장편인가요? 네, 장편입니다. 장편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도 또 다른 사랑 얘기를 다룬 가족 간의 사랑 얘기를 다룬 작품이라서 자극적이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나오면 또 한번 네.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얘기 전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문, 최고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 파도 리브레는 무슨 맛인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피치님이 나가실 때 교환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